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40m 땅속을 시속 180km로 달리는 고속철도인데요.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잇는 C노선이 이르면 내년 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40분 안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불편 해소에 획기적인 대안이지만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피해는 걱정거리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연장 74.8km 이르는 GTX C노선. 노선 건설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한 보고서입니다. 지하 40m를 파내는 과정에 소음이나 진동 피해는 없을까?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예측됐습니다. 토공사, 그러니까 땅을 파낼 때 발생하는 소음이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 걱정인 건 발파 작업입니다. 발파 지역과 110m 이내 위치한 지역에선 소음이 주거지역 기준치를 초과했고 진동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피해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지하공사라는 것에서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잘 해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실제로 피해가든 피해가지 않든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극히 미미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노선이 완공돼 열차가 지나다닐 땐 소음이나 진동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나 수원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들 지역은 별도의 지하노선 건설 없이 기존 1호선을 GTX 선로로 겸용하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0회 정도 GTX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룡역 주변에는 또 교량이 있잖아요. 소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진동도 심해요. 사실은 그 주변에 주택가잖아요, 저희도.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는 GTX 차량이 시속 200km로 달리지만 1호선 병행 구간에선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며 이 역시 주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공원이나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근처 공원에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1호선 의정부역 인근에 위치한 역전 근린공원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말까지 이곳에 109제곱미터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과 택시 승강장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들과 택시 기사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는 총 6억 원을 들여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평당 1,800만 원인 셈입니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1개소. 대부분은 조립식 화장실로 조립식 화장실 한 곳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최소 4,900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6억 원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화장실을 만드는 걸로 너무나 이런 집도 그렇게 안 꾸미는데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화장실이 많은 거 많아요. 지하 상가도 있지, 2억 정도 있지, 많잖아.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도 생각해. 특히 해당 화장실에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됐습니다. 외벽 자재안에 설치한 LED 조명이 인조 대리석을 뚫고 바깥으로 빛을 내도록 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조명처럼 밝게 빛나는 형태입니다. 2019년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 루미넌트 하우스의 디자인입니다. 화장실이 건립되는 역전 근린공원은 다수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시의 랜드마크이고 향후 GTX 역사가 들어서는 등 인구 수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걸맞는 조형물 개념으로 안심 화장실과 더불어 친환경 에코 화장실로 건축물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억대 비용이 드는 역전 근린공원 화장실을 지역의 상징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데다 화장실 치곤 들인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석 달이 돼갑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럴 바엔 스쿨존 내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자는 말까지 나왔는데 경기도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이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SUV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학생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학교 정문에서 불과 120m 떨어진 곳.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 운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같은 스쿨존 내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자체에선 극약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앞. 평소와 달리 학교 정문 앞 도로가 차 한 대 없이 한산합니다. 오전 8시부터 1시간, 등교 시간에 한해 차량 통행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도로로 가주세요. 도로로 가주세요. 아이들은 넓은 차도를 등굣길 삼아 다닙니다. 학부모들은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이쪽 주변에 안 다닌다고 하면 저희 엄마들도 녹색을 좀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좀 더 아이들도 안전하고 엄마들도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학교 주변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인간이 좋아요. 그걸 뭐라는 건 아닌데 차가 다니는 길을 못 다니게 한다는 얘기는. 의정부시는 앞으로 한 달간 이 학교에서 등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통제를 시범 실시한 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의 시도입니다. 시민들께서 불편하지만 차량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의 사고와 예방과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극약 처방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통제하면 주변 골목길에 차들이 몰려 되레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1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교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초여름임에도 날씨가 꽤나 뜨겁습니다.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온열 질환인데요. 특히 올해는 마스크 착용 때문에 여름이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한 여성을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중부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보건소 직원이 탈진해 쓰러진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841명, 사망자도 11명이나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욱 무더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내륙에 위치한 고온 건조한 열적 고기압과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평년보다 매우 무더운 날씨, 즉 폭염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노동자들은 더위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폭염일 때는 정말 많이 이렇게 땀도 나고 많이 힘이 들죠. 미세먼지랑 황사가 있을 때도 이제 가끔 착용은 하지만 지금은 아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더울 때도 쉴 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 돼서 그런 점이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온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폭염 시 꼭 적절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마스크는 온열 질환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로 교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온열 질환. 코로나19가 사회를 바꿔놓은 지금 시민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서 경기도에도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경기도가 올여름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주의보. 마스크를 쓰고 맞이한 때이른 무더위에 시민들은 올여름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입니다. 아직 6월 초인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한여름에는 어떻게 더 더워질지 걱정되고, 마스크 끼고 있으면 숨 쉴 때 불편하고 날이 더우니까 땀도 차고. 이렇게 6월 초부터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경기도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폭염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총 1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그늘막과 그늘나무, 파라솔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 2천여 곳을 올해 추가 설치합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질 경우 취약노인 5만 명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더위 쉼터는 임시휴관에 들어가고 인공 안개 분사 시설과 바닥 분수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는 폭염 저감 시설은 사용 자제를 권합니다.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 3,610개소에서 올해는 5,61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폭염 상황관리 TF팀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폭염 재난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내책자 5만 부를 제작해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알릴 계획. 대응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 내 노인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로부터 비난과 모욕 등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4개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대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32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 유형별 현황으로는 비난과 모욕 등의 정서적 학대가 933건으로 신체적 학대 859건보다 더 많았는데요. 노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28개 하천 등에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수상구조 자격증 소지자 등 300여 명을 선발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는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구조대는 지난해 구조인원 7,400여 명을 투입해 17명을 구조했고 부상자 200여 명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보관해온 디저트 제조 판매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마카롱과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 판매업소를 단속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가 6곳,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4곳 등이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노래방과 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행 일주일이 지난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됐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 이정하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번화가 지난달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유흥시설이 대부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고위험 시설 가운데 하나인 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지 돌아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입소문을 탄 이른바 헌팅 포차 등은 QR코드 입장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활용도를 높인 업소의 경우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귀찮아하더라고요. 뭐 그냥 가신 분들도 있고 전에는 이제 썼을 때는 거짓말을 많이 쓰고 가짜를 많이 쓰고 했을 때하고 지금은 QR코드를 하니까 더 정확하게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일부 업소는 아직 QR코드 인식 기기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를 안 하시고 개인 그 종업원의 이 휴대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이의 전자출입명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아예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뭘 입장하는 거예요? 한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설인 노래방은 특히 더 긴장한 모습입니다.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QR코드를 생성하고 기기에 인식을 마칩니다. 좀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냥 거부감 없이 편하게 해주시고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고 하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적는 것보다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는 또 최근 수도권 학원과 PC방에도 QR코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과 부천 지역 학원시설 10여 곳을 점검한 결과 현재 QR코드로 출입을 통제하는 학원은 단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유흥업소와는 성격이 달라 QR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일부 불편함을 느끼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 등록이 돼서 그 등록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찍는다고 해서 뭐 이게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출입하는 PC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R코드 설치하셔갖고 입장료 받고 계세요? 저희요? 네. 저도 잘 모르고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QR코드로 찍고 이 손님들 입장하게 하는 거 설치가 있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 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세요, 혹시? QR코드 전자출입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은 현장에서 저마다 제각각인 상황.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 다중시설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의정부 고산동 일대에 진행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 안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건축물의 철거, 교량 및 저류지에 대한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민원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8일 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경찰서 지구대와 같이 폭행 등 가상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훈련은 비상벨 호출 등 초기 상황 대처반과 민원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 유도반으로 구성돼 진행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내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에서 발생한 폭행 등 특이 민원은 4,3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2,0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15 총선에 나온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경기도 전체 후보자 238명 가운데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은 후보는 50.8%인 1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146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받은 후보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기 위해서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하며 10%에서 15% 미만이면 50%를 보전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